커피 맛 죽이네. 역시 정수 필터는 에버퓨어.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서울 방배동에 리퍼블릭 오브 블루라는 카페에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리퍼블릭 오브 블루의 대표님이시자 2016년도 한국 브루어스컵 챔피언 김충현 바리스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충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 브루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이 챔피언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늘 조금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앞에 있는 추출 도구들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오리가미라는 드리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드리퍼랑은 조금은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드리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멍이 하리오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맞을까요? 구멍 사이즈는 하리오보다 좀 크고요. 네. 오리가미만이 가진 특징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칼리타 웨이브 그리고 하리오 이 두 가지 필터를 이제 동시에 쓰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울룩불룩한 거는 다 리브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물이 잘 빠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을까요? 저희도 이제 같은 생각으로 이제 이 드리퍼를 지금 현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네. 기존에 저희가 쓰던 칼리타 웨이브보다는 지금은 오리가미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 빠짐이 빠르면 생기는 장점이 뭘까요? 물 빠짐이 빠르면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추출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더 가는 분쇄도의 커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향미 성분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아무래도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전용 필터가 따로 있을까요? 전용 필터는 나오지 않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는 뭐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나 하리오 V60 필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단점은 없을까요? 이 오리가미 드리퍼랑 이제 밑에 보시는 이 거치대는 두 개를 이제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상품입니다. 따로 사야 되군요. 네, 거치대가 아무래도 이제 수평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이게 고정하는 게 딱 없군요. 네. 올려서 이게 끄덕끄덕하네요. 네, 잘 맞춰서 해야 되군요, 수평을. 네, 그렇죠. 여기 있는 스탠드랑 이제 네. 밑에 있는 이 저울 이 두 네. 개가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 스탠드는 이제 아틀라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스탠드고 네. 이제 아카이아라고 이제 그 저울 회사에서 만든 스탠드. 네, 요 모델은 뭘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 이제 펄 S 모델입니다. EK43S.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요 애들이 브루잉에 사용하는 주전자군요. 네, 맞습니다. 왼쪽에 본압 있다. 오른쪽에 브루이스타. 저희 매장에서 브루잉으로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블렌드로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엘살바도르 산카를로스라는 커피입니다. 그럼 이 원두의 배전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흔히 알고 계시는 중강 배전 정도로. 중강 배전. 네. 자, 원두는 지금 20.2g. EK43S 기준으로 5.55 정도 되네요. 저희 매장에서 원두 구매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갈아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는 분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용보다 가는 이유는 요놈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게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좀 더 가늘게 분쇄를 하고 있군요. 네네. 칼리타 웨이브용 필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칼리타 웨이브용이 딱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인데 린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물로 헹구는 작업. 네. 그거를 하시는 편인가요? 안 하시는 편인가요? 때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안 하는 편이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흔히 린싱을 하는 이유가 이제 필터에서 느낄 수 있는 이제 냄새를 네. 없애기 위함이 가장 큰데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들을 이제 관능적으로 저희가 느꼈을 때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없었고 네, 그리고 그리고 웨이브 필터가 이제 가진 특성상 얘네들이 물에 닿으면 좀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네네네. 좀 안정적인 추출을 위해서는 좀 굳이 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커피 필터의 린스 부분. 지금 김충현 바리스타님은 린스를 굳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필터를 쓰든 린스를 할 필요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분 계실까봐 약간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김충현 바리스타님이 쓰고 계신 필터는 영상에서 보신 대로 칼리타 웨이브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로 현재 리퍼블릭 오브 블루의 원두를 추출했을 때는 크게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린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칼리타 웨이브 필터가 아닌 또 다른 필터를 사용하시거나 또 다른 원두를 사용하실 경우 린스를 하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린스를 하는 게 무조건 맞다, 무조건 안 맞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원두와 필터를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린스를 안 하셔도 될 거고, 조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린스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 온도는 95도군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은 높은 온도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뜸들이기라고 불리는 이 작업, 물이 25g이 들어갔군요. 네, 원두는 지금 20g이 들어갔고 뜸들이기에 들어간 물은 25g,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뜸들이기가 거의 1분 가까이 됐습니다. 1분 딱 되니까 물이 들어가군요. 일차 추출, 이게 한 100g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100g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차 추출 60g. 총 추출 시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2분 30초를 기준으로 잡고 네. 그 전후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초가 저희가 이제 허용하는 추출 범위. 거의 물이 다 빠졌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커피 한 잔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까 제가 뜸들이기라는 작업을 할 때 보니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양보다 작은 양의 물을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뜸들이기 시간도 1분까지 가지고 하신 거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뜸들이기 시간이 좀 길고 그리고 물량은 작게 넣었을까요? 뜸들이기 때 물이 들어가는 양을 이제 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일단 그 드리퍼의 형태. 일반적으로 뭐 2배수, 3배수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커피가 물을 먹는 양도 있고 네. 뭐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하리오 V60 같은 경우에는 안쪽 깊숙이 이제 뜸들이기 시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물을 많이 이제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플랫베드라고 하는 이제 칼리타 웨이브 같은 형태의 드리퍼들은 위아래의 두께 폭이 이제 두껍지가 않아서 적은 양의 물이 들어가도 충분히 확산 작용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뜸들이기 작용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이 오리가미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과한 물을 넣으면 줄줄줄 새버릴 수가 있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추출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추출에 사용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뜸들이기 시간이 1분 동안 가져갔던 이유는 뭘까요? 안에 있는 향미 성분들을 충분히 더 녹여낼 수 있게끔 얘네들이 이제 물과 이제 잘 섞여 놓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이제 좀 더 약간 무거운 향들이라든지 좀 더 단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갖고 오는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뜸들이기 시간을 더 길게 갖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하리오 V60이나 뭐 칼리타나 이런 드리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일까요? 똑같이 다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고려하셔야 될 거는 사용하시는 커피의 상태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맛을 내고 싶냐에 따라서 이 뜸들이기를 길게 가져가냐 아니면 짧게 가져가냐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맛을 내고 싶다고 무리하게 뜸들이기 시간을 길게 갖고 왔을 경우 안 좋은 맛을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원두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뜸들이기 시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커피의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 추출하는 커피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마이 뽑아가 마이 무바이 되군요. 영상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물을 추가적으로 한 20g 정도 넣어주는데 커피가 어느 정도 농도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약간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물을 좀 넣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이 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물은 어떤 거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저희는 이제 더정진사에서 판매하는 에버퓨어 필터 시스템을 모든 커피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커피 맛이 남다르다 했더니 에버퓨어를 쓰고 계셨군요. 자, 에버퓨어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쓰실까요? 브루잉 쪽에서는 4FC, 울트라 클라리스, 그다음 프라임 클라리스 이렇게 세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매장을 오픈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물이었는데 네. 이제 그 저희가 원하는 수치값을 가진 물을 이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더정진에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세팅을 이제 잡아주셨고 네. 지금 그걸로 지금 현재 사용 중입니다. 원하시는 물이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이제 조금 수치상으로 좀 낮은 연수에 가까운 물들을 좀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수에 가까운 물들은 커피를 추출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요?
일단은 여기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연수랑 경수인데 네. 그냥 쉽게 안에 미네랄 성분이 많냐 적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미네랄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분들을 더 많이 땡겨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걸 또 다른 얘기로 표현을 하자면 너무 많은 양의 미네랄 성분은 커피 안 좋은 것까지 땡겨올 수 있다가 되겠죠. 적당한 수치를 가진 물이 저희가 필요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이제 에버퓨어사의 필터였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필터가 3개였는데 그럼 이 세 필터를 다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커피에 맞게끔 따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4FC 필터를 이제 메인으로 잡고 네. 울트라 클라리스 하나, 네. 그다음에 프라임 클라리스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블루에서 사용하는 물은 4FC라는 필터로 먼저 물이 들어간 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프라임 클라리스, 울트라 클라리스 이 양쪽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중현 바리스타님은 그 원두에 맞게 프라임 클라리스에서 나온 물을 사용한다거나 울트라 클라리스에서 나온 물을 사용하시는 거죠. 특히 프라임 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물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단계를 조절해서 미네랄의 수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김중현 바리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클라리스에서 나오는 물은 울트라 클라리스보다 더 미네랄이 낮은 단계로 세팅해서 쓰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 물에 맞는 원두들로 브루잉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김중현 바리스타님께서는 미네랄이 조금 낮은 연수에 가까운 물을 선호하시지만 무조건 이게 좋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커피 스타일 그리고 원두에 따라서 미네랄이 조금 많아야 좋을 수도 있고 작아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테스트를 해보면서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내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따뜻한 커피로 먹었는데 아이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질문 중에 아이스 레시피도 궁금해요라는 질문이 제법 있었습니다. 요거의 아이스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똑같은 에살바도르 원두입니다. 원두 양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 없이 똑같이 20g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스든 따뜻하든 다 20g. 네, 분쇄도도 변화 없이 똑같이. 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 동안 뜸들이기.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바깥 테두리 먼저 물을 부으시고 가운데에 물을 나중에 주입하시네요. 네, 이 드리퍼의 특징일까요? 제 추출 방법의 특징이라고. 아, 이 드리퍼뿐만 아니라 다른 드리퍼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군요. 네, 이렇게 조금 가는 분쇄도의 커피를 사용할 때는 저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스 커피가 나왔습니다. 맛 한번 볼까요? 맛있습니다. 보통 아이스를 우리가 추출하다 보면 뭐 원두 양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뭐 물 온도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옆에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김충현 바리스타님 같은 경우는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투입하는 물량을 조금 더 줄이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2번의 걸친 추출을 보면서 바깥부터 물을 부어오면서 가운데로 온다. 요게 보통 제가 볼 때는 가운데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바깥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을 붓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커피랑 물이 만나서 약간 덩어리가 지는 상태가 되는데 네. 이제 가는 분쇄도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잘 뭉쳐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뭉쳐 있는 곳에서는 추출이 좀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전체를 좀 골고루 한번 부셔준다는 느낌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덩어리가 이제 안에 뭉쳐 있던 게 한번 이렇게 떠오르는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부셔준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추출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네. 그런 추출을 하시군요. 이게 하리오나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하리오에서는 특히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좀 깊어서 그럴까요? 네, 깊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바깥쪽으로 물을 부으면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추출을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바깥쪽에다 부으실 때 최대한 짧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부어 주시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물이 리브를 타고 네. 바로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붓지는 마시고 이제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오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잽싸게 겉에만 싹 부으면서 바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군요. 그럼 이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재밌는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얼음 펄 때 제빙기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옆에 이상한 게 한 개 달려있던데 그 제빙기 옆에 달려있는 그것도 필터인가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깨끗한 얼음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부착한 이제 에코 아이스라는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제빙기에 들어가는 물을 한번 살균을 해줘서 얼음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음 만드는 거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따뜻한 거와 아이스는 미리 서버에 얼음을 7, 80g 정도 담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투입하는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다 외에는 크게 레시피가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다른 원두로도 커피 추출을 했거든요. 그때도 추출 레시피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원두에 따라 분쇄도가 약간 달라졌고 물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원두가 바뀐다 하더라도 분쇄도 외에는 추출 레시피를 잘 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조건 맞다는 아닙니다. 원두마다 추출 레시피를 바꾸는 분들도 계세요. 추출하시는 분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뭐가 맞다, 뭐는 틀렸다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충현 바리스타님과 촬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 방배동의 리퍼블릭 오브 블루로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죠. 월요일은 저희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은 피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